터키, 이스탄불. 달리는 기차 위에서 서로 엉켜 심한 몸싸움을 벌이는 두 남자. 그리고 멀리서 그들을 소총망원 조준경으로 지켜보고 있는 MI6 요원 이브. 목표가 확실하지 않아요. 목표를 확실히 쏠 수 없어요. 터널이 바로 앞이에요. 놓칠 것 같아요. 런던. 이브의 실시간 보고를 무전으로 듣고 있는 MI6 국장 M. 좀 더 나은 위치를 확보할 수 없나? 내기를 어렵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망원 조준경 속으로 보이는 기차 위 두 남자의 격투는 더욱 격렬해지고 기차는 고가다리 위를 지나 터널 속으로 사라지려 한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 쏴버려. 쏘라고 명령했다. 그럴 순 없어요. 그가 맞을지도 모릅니다. 정확한 조준이 안 되는 이브는 망설인다. 젠장, 그냥 쏴버려. 총알은 한 남자의 가슴에 꽂히고 그 충격에 남자는 기차에서 떨어져 의식을 잃은 채 고가다리 아래 거센 강물로 추락하고 만다. 그리고 살아남은 남자는 터널 속으로 사라져버린다. 이브가 저격한 사나이. 그는 적이 아닌 영국 MI6 비밀정보국 최고 요원 007. 바로 제임스 본드였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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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동안 좀 지금 거의 얼마 만이죠? 지금 청취자분들은 하나만이죠. 그쵸. 청취자분들 하나만이고 저희는 사실 지금 연말이 조금 겹쳐있기 때문에 각자 좀 바쁜 일들도 있고 하면서 저희는 조금 오랜만에 만난 상태입니다. 보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저희 각자 근황 토크나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제 교회에서 아는 오빠가 항상 하는 건데 저희 시작할 때 항상 이렇게 해요. 근황 토크 이렇게 하거든요. 저희 같이 해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근황 근황 토크! 왜 늦게 해? 네. 한 번 더 할까요? 다시 해. 하나, 둘, 셋 카운트 하나. 해주세요. 오케이. 하나, 둘, 셋. 근황 근황 토크! 토크. 안 맞는다. 너무 안 맞네. 오케이. 안 맞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못 본 지 이 팟캐스트 녹음을 위해서 못 본 지는 벌써 한 3개월 됐나요? 10월 초에 저희가 녹음을 했죠.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나갔네요. 네, 아마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내년 24년 새해가 된 24년 한 2, 3월쯤이시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네. 10월 초에 녹음을 하고 그치. 네, 그 사이에 한 번 정도 뵙고 그죠? 네, 이제 녹음을 하는데 저는 근황 토크가 뭐 없어요. 사실 직장인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을 하고 또 가정이 있기 때문에 집을 돌아와서 가정 일을 돌보고 그래도 요즘 연말이신데 맞아요. 없어요. 조용해요. 그냥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오히려 저보다는 이제 그 어유님이랑 우리 PD님께서 이제 너무 바쁘셔서 이 시간을 맞추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저희가 네. 면목 없이 좀 그래요. 바쁜 척을 했죠. 주제 넘게 맞아요. 좀 바쁜 척을 또 했습니다. 축하할 일도 있고 또 연말이면은 아무래도 이제 교회에서는 바쁘잖아요. 수련회도 다녀오시고 뭐 맞아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고 하시니까 오히려 저보다 더 바쁘신 우리 진짜. 두 분을 영광입니다. 네. 다시 모이게 돼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농 PD님 말씀대로 저희가 정말 주제 넘게 바쁜 척을 하고 말이죠. 이렇게 그니까요. 바쁘신 띠부님을 이렇게 띠부님 앞에서 이렇게 해버렸죠. 나는 솔직히 조금 걱정했어. 뭐가요? 사라질까 봐? 이게 아닌가? 괜히 했나? 이거 그냥-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냥 파일럿만 만들고 네. 추억 속으로 사라질까 봐. 아니에요. 저희 지금 투자한 게 지금 너무 많아서. 우리가 좀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하. 시간이 길어지면 좀 그런 게 생기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뭐 이런 약간의 의심 이런 게 생기는데 그래도 뭐 제가 원하는 거는 네. 두 분의 인생이 먼저고 이 팟캐스트가 제발 마지막이 되기를 우선순위에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교회나 이런 또 학교 이런 네.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당연히
우선시 하셔야죠. 그리고 또 축하할 일이 있죠. 그쵸. 축하할 일이. 뭐 저도 좀 근황을 나누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최근에 지난 4년간 몸담았던 대학교에서 졸업을 했고요. 그로 인해 와우. 이제 자연스럽게 학생에서 방구석 자택경비원으로 직종 아하.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아. 졸업을 축하합니다. 진짜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박수 소리가 이렇게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효과음으로 크게 넣어주세요. 박수 네. 이펙 넣어주세요. 저의 축하할 일이니까 그건 제가 확실히 넣을게요. 그러니까요. 빵빠레도 넣어줄게. 빵빠레까지. 이런 거 오케이. 막. 서비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백수를 자택경비원 또는 이 홈프로텍터라고 좀 이렇게 화려하게 부르던데 맞아요. 이 홈프로텍터의 장점이 시간이 아주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간 부자, 시간 만수로로서 시간 만수. 이 팟캐스트에 포커스를 둘 수 있다는 거는 아주 긍정적입니다. 네. 좋네요. 우리 PD님이 또 겸손하셔서 말은 안 하시는데 뭐 상 받으셨다고. 맞아요. 그건 네. 이거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졸업해서 뭐 이건 또 대표로. 제가 설명을 드려야죠. 저는 잘 몰라요. 그 학교를 다니지 않았기 네. 때문에. 그쵸. 네, 저는 거기보다 좀 좋은 데 음. 나왔습니다. 저는. 반박을 할 수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아이 왜 반박할 수 있지. 맞아. 그래도 저희 네. 학교가 곧 따라잡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띠부님의 모교를. 그럼요. 믿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아멘 할까요? 아멘 하면서. 용 PD님께서 혼자 또 이런 걸 말씀하실 수 없으니까 이런 건 또 제가 또 이제 옆에서 설명을 드려야죠. 네. 농 하지 PD님께서 마 아주 그런 거. 농 PD님께서 또 말이죠. 아주 졸업 면접을 딱 한 명만 하는데 또 그걸 또 이제 하셔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의 박수와 축하를 받으셨고요. 또 이제 그 자리에서 그냥 이제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적절한 유머와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모습까지 정말 멋있어서 이제 울컥했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 박수. 그래서 진짜 너무 대단하셨습니다. 근데 뭐 제가 그래도 좀 박수 셔틀들을 좀 몇 명 섭외를 했었고요. 네, 그래도 어쨌든 졸업을 주님께서 좋은 기회 주셔서 연설도 하고 잘 마무리했고 뭐 졸업 외에 저희 근황은 그래도 이제 아들이 졸업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한국에서 부모님이 오셨어요. 네, 제가 6학년 때 미국에 이민 오고 가족들이 다 모인 게 이번이 최초인데 그래서 이곳저곳 가족 여행을 다니면서 시간을 아주 야무지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좋네요. 우리 다음 학기 때 졸업하시는 어이유님이 있는데 어이유님의 네. 근황 안 들어볼 수 없죠. 그렇죠. 다음 학기 졸업 굉장히 좀 떨리고 무섭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연말을 되게 열심히 잘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하. 파이널 다행히 잘 마무리를 했고요. 또 이제 교회가 이제 연말 되면 너무 바쁘잖아요. 제가 또 아무래도 그죠. 교회에서 좀 맡은 게 많다 보니까 막 수양회 준비하고 이제 연말 파티 같은 것도 하고 또 이제 저희가 크리스마스 연극을 또 합니다. 그래서 오. 네. 그래서 연극 준비하고 다음 학기 졸업하니까 그전에 이제 제가 여행을 갔다 오거든요, 다음 주에. 그래서 여행도 오. 갈 준비하고 또 이제 동생도 오랜만에 샌프란 쪽에서 이제 내려와서 가족끼리 또 시간을 보내느라 좀 많이 야. 바쁜 연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디로 즐겁고 가세요 여행은? 여행 삿포로 그리고 베트남 갔다 옵니다. 야, 제일 일본 바빠. 네. 와. 그래서 아이 좀 많이 뭐 설레고요. 졸업한다고 무섭다고 하더니만. 그러니까. 여행 가야죠. 열심히 알바를 했거든요. 저는 베트남은 못 가봤어요. 진짜요? 아. 삿포로는 네. 물론 가보셨나요? 삿포로도 가본 적이 없고. 네. 네. 베트남은 어디로 가세요? 베트남은 하노이랑 다낭 갑니다. 여행지로 유명하죠. 네. 그래서 열심히 알바하고 갔다 옵니다. 네. 졸업 전에. 재밌겠다. 네. 갔다 오자마자 이제 바로 위크 2가 시작되는 때라 가지고 시차 적응이랑 이제 바로 이제 준비해야 되니까 좀 걱정되긴 하는데 뭐 그때 제가 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아니 학교 첫 주를 그러면은 그냥 걸으시고서는 여행 가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스케줄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첫 주가 다행히 와. 막 너무 큰 게 없어 가지고 네. 교수님한테 음. 말씀드려서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어이유님 배포 이런 학생들 때문에 아까 저희 학교가 이런 띠부님 같은 분들한테 공격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학교 빠지고서는 이러니까 우리 학교의 위상이 떨어지지. 죄송합니다. 저는 졸업 연설은 절대 못할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저도 그 그렇습니다. 학교를 가보고 싶었어요. 저도. 너무 네. 빈말 같은데. 너무 그냥 가보고 싶었어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요. 띠부님의 모교야말로 정말 많은 학생들이 꿈꾸는 곳인데 정말 너무 영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방금 멘트는. 그러게요. 아무튼 뭐 저의 근황 토크는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또 저희가 지난화 파일럿 에피소드였던 인크레더블 편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쵸. 여러분들의 들어본 소감이 상당히 궁금한데 네. 우리 에이유 님은 1화 어떻게 네. 들으셨나요? 우선은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운전할 일들이 되게 많아요. 항상 네네. 이제 알바 가는 곳들이 많아서 항상 차를 타고 하면서 이제 들어봤는데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게 내적 친밀감이 너무 생기더라고요. 우리 농 아하, PD님과 그죠. 그다음에 우리 띠부님 목소리를 하도 들어 가지고 그냥 같이 알바하러 가고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되게 음. 외롭지 않고 또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막 차 네. 타면서 막 피식피식거리게 되더라고요. 막 히히 히히 막 이렇게 웃고. 그래서 되게 좋았고 또 내용도 되게 알차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디 음. 청취자분들도 함께 같이 재밌으셨길 바란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 이제 보이시지 않지만 이제 아주 간지나는 마이크를 이제 장착을 했는데요. 네. 저번에는 쪼끔 살짝 열악하게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쓰던 그런 되게 조그맣고 귀여운 그런 마이크를 썼어 가지고 제가 했던 리액션이나 뭐 하던 말들이 좀 많이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맞죠, 농 PD님? 네. 좋은 리액션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 네. 오디오 퀄리티가 거의 문방구 마이크 퀄리티라서 제가 좀 진짜 마음 아프게 좀 많이 리액션들을 잘랐는데 그러니까요. 어유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파일럿 때는 오디오가 이게 빠방하지가 않았어요. 저도 그렇고. 예. 근데 맞습니다. 이제 1화를 들어보고 네네. 이제 우리 PD님만 좋은 마이크가 있었기 때문에 아, 그럼요. PD님이랑 너무 이렇게 비교가 되더라고 사운드 퀄리티가. 빈부격차가 맞아요. 느껴졌죠. 빈부격차가 이래서 사람들이 마이크 이게 장비빨이구나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희가 과감히 우리가 마이크 장비를 투자를 했습니다. 아우, 엄청 큰 진짜 투자였죠. 네, 엄청 큰 서포트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 저희가 이거 투자한 거를 메꾸려면은 지금 글쎄요. 1년 안에 메꿀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더더욱 네. 이 팟캐스트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열심히 입을 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유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 한 10번 이상 들었어요. 음. 네. 네. 거의 이제 지겨울 정도로 들었었어.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렇게 여러 번 들었던 이유는 좀 네네.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리뷰를 해야 되니까 그죠. 네. 부족한 역시. 점을 찾아야 되고 또 이제 어떤 부분을 이제 또 발전해 나가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느꼈어요. 아이. 그래서 이런. 너무 이제 참 희한한 게 이게 미국에서 오래 살면은 영어도 막 그렇게 막 잘하는 것도 아닌데 음. 그렇다고 또 한국어도 이제 조금씩 까먹어 가고 좀 음. 이렇게 연계 어중간한 공부가 들어가죠. 세대인데 한국어를 이렇게 뭔가를 설명을 하는 게 어휘력이 내가 좀 딸리는구나. 그런 걸 음. 좀 느꼈고 그래서 이제 또 부연 설명이 부족해서 음. 뭔가 내가 이거는 A는 A입니다라는 것이 너무 이거를 영화를 제작하는 모든 거에 일반화시키는 좀 오류를 제가 몇 번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연 음. 설명을 조금 더 해드렸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리고 제가 또 말을 해설을 너무 느리게 해서 우리 아. PD님이 이거 편집을 하시느라 좀 고생이 많으셨는데 에이. 네,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이 많지만 조금씩 이제 발전하는 모습을 저희가 또 매화 발전해 나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쵸. 네. 네. 당연하죠.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저희가 발전해가는 모습을 또 봐주시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고 아까 맞아요. 말씀 주신 대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PD로서 우리 띠부님과 어유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이런 피드백을 바탕으로 편집을 할 수 있는 감사한 기회가 있었는데 저도 이제 편집을 하면 저희의 녹음 파일을 계속 막 반복해서 듣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쵸. 보니까 이제 제 자신의 불필요한 언어 습관들 뭐 예를 들어서 막 뭐 이러는 거나 또 제가 막 음. 사실 이걸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근데 사실 사실 그게 저도 인터넷에서 봤는데 좀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냥 사실 이걸 좀 입에 달고 한다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그래서 본인이 거짓말쟁이라고 지금 고백하시는 건가요? 거짓말을 꽤 하는 편이긴 하죠. 근데 좀 저도 녹음을 들으면서 저의 그런 네. 불필요한 리액션들 또 기계적인 영혼 없는 리액션들을 발견할 수 아. 있었고 음. 또 아까 영혼 어유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도 목소리 하도 많이 들어서 저 혼자 막 음. 내적 친밀감이 생겼는데 그래서 네. 저희가 지금 녹음을 하는 건 사실 상당히 오랜만인데 저는 불과 며칠 전에 뵌 기분이라서 오늘 막 그렇게 엄청 반갑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빌드업이 굉장히 솔직하게.
저는 네. 그 1 화를 녹음을 할 때 제가 네. 이제 "두 분이랑 그렇게 친하지는 않다."라고 음. 이렇게 선을 그었던 게 그죠. 맞아요. 상처가 제가 되었었죠. 쪼끔 너무 미안하더라고. 아하. 네. 직접 너무 미안해. 들으시니까 좀 얼마나 차가웠는지 느끼셨군요. 네. 내가 또 느끼셨죠? 이 젊은 양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구나.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아. 그런 생각을 하고 근데 아니 10 띠부님. 번 들으니까 친해진 것 같아요. 자주 들어서. 느낌이 아직은 근데 또 아니다? 아직은 또 아닌가요? 아직은? 친해진 것 같아. 근데 음. 근데 그러니까 느낌이 뭐였냐면은 내가 3 개월 동안의 그 느낌을 말해 줄게. 네. 네네. 친해진 것 같아. 근데 두 분이 너무 바쁘니까 아. 만날 수가 없어. 아. 아하. 그게 쪼금 아. 아쉬움이 있었어. 그러니까 아쉬움이 아. 있으니까 다시 또 듣는 거야. 보고 뭐야 싶어서. 이거. 네. 보고 싶 아. 그때 그 차가운 멘트를 방금 이 멘트로 만회하시네요. 네. 김범수가 부릅니다. 보고 싶다. 뭐 아. 유튜브에 검색해서 들어보세요. 네. 아 이런 거 감동이네요. 직접 불러 주셔야 되는데. 네. 훈훈하네요. 아무튼 네. 네.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로 더 좋은 수다로 만들어 가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좋습니다. PD님이 너무 편집을 또 잘해 주셔서 아이씨. 맞아요. 저희가 녹음했던 것보다 더 재밌게 들리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진짜요. 또 좋은 아 재료들을 우리 같이 준비했기 때문에 요리하기 아주 재밌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저번에 닉네임을 저희가 이제 서로 정했잖아요. 어이유님 그리고 농프, 네. 농촌 프린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띠부인데 저는 두 분이 만들어 주신 이 아이디를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예. 너무 잘 음. 어울려요. 계속 이걸로 갈게요. 좋습니다. 혹시 좋습니다. 닉네임을 바꾸는 찬스를 원하시는 아하. 사실 저는 이번 기회에 닉네임에 조금 변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원래 지난해 여러분들이 저에게 아주 감사하게도 선물해 주신 농촌 프린스라는 닉네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근데 제가 지난해를 편집하면서 확실히 눈치를 챘습니다. 어. 이 프린스라는 타이틀이 나를 진짜 프린스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 정말 어. 지능적 안티처럼 저를 고단수로 매기려고 준 화려한 타이틀이란 걸 확실히 알게 돼서 아 들켰나요? 들켰습니다. 제가 눈치를 챘고 또 이번 이 프린스는 뭔가 예전 막 꽃보다 남자 시절 느낌? 좀 시대에 맞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네. 저는 농프에서 좀 더 담백하고 깔끔한 농PD로 변경을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발음이 더 쉬워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농PD 네. 발음도 더 입에 잘 농프 감기고 맞아요. 농프가 힘들어. 맞아. 좀 그니까요. 좀 힘들고. 네. 존재감도 없고 제가 좀 더 네.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서 농PD로 가는 게 농PD,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농PD. 네. 오케이. 좋은 변화 왔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어이유로 그냥 가려고 합니다. 어이유는 뭐 저희가 그때 골랐던 닉네임 중에 거의 최고였기 때문에 네. 예 어이유는 바꾸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네. 좋아요. 바꾸면 안 될 것 같고요.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중요한 업데이트가 하나 있죠. 저희가 지난 파일럿 에피소드까지만 해도 이 채널 이름, 이 팟캐스트의 타이틀이 없었는데 드디어 채널 이름을 정하게 됐는데 띠부님 저희 채널 이름 뭘로 정했죠?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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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희 채널 이름은 골방 영화 수다제입니다. 오! 와. 찢었다. 찢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골방 영화 수다제 무슨 뜻이죠? 골방 우리가 이제 골방을 넣은 거는 신앙적으로 이렇게 골방에 가서 기도를 하고 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뭔가 좀 그쵸. 신앙을 담을 수 있는 어떤 의미가 있고 음. 근데 우리가 또 이제 한마디로 그냥 골방 가서 기도하다. 야하. 기도가 끝나고 이제 함께 우리 음.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수다를 하는 음. 영화제는 아니고 수다제로 맞아. 야하. 저희가 약간 좀 개그 소재를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와. 이 이름을 정하는데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정말 찰떡 같은 이름인 것 같아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진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딱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런 걸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팟캐스트 타이틀인 골방 영화 수다제를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저희 시작하기 전에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꾹. 꾹
아 띠부님 저희 벌써 호흡 맞춘 지 지금 그래도 꽤 됐는데 도레미예요? 이거를 놓치시면 어떡해요. 도레미예요 지금? 미안. 그러니까 저희 다시 가겠습니다. 다시. 시그니처인데. 네. 시그니처인데 다시. 미안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꾹. warning, warning. 스포일러 주의! 이제부터 영화의 스토리에 대한 얘기가 시작됩니다.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 점 유의해 주시고 영화를 관람하고 오시면 저희 수다제를 더 흥미롭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의 영화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띠부님, 오늘의 영화는 무엇이죠? 오늘의 영화는 매우 유명한 아하. 첩보물이죠. 첩보물 영화 007 시리즈 중에 스카이펄입니다. 와우. 와. 네, 그렇습니다. 이 영화의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자면 007 스카이펄은 첩보, 액션, 스릴러 장르의 영화로 2012년에 개봉한 007 시리즈 탄생 50주년 기념작이자 다니엘 크레이그 배우가 제임스 본드 역할로 나온 세 번째 영화입니다. 스카이펄을 연출한 샘 멘데스 감독님은 그 외에도 아메리칸 뷰티, 레볼루셔너리 로드, 007 스펙터, 1917 등을 연출하시며 드라마 장르부터 블록버스터 장르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소화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또한 영국을 대표하는 영화 감독 중 한 분으로 관객들에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007 스카이펄은 그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총 5개 부분에 후보로 올랐고 그 중에 음악 편집상과 주제가상 총 2개의 오스카를 수상하였습니다. 대단하네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왜 블록버스터가 아카데미 시상에서 후보로 오르기가 조금 뭐랄까 벽이 있어요. 네, 아무래도 오락 영화이기 때문에. 그죠. 네. 근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5개 정도의 부분에 후보로 올랐다는 거는 그만큼 작품성이 있다는 것을 조금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영화라는 걸 또 방증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렇군요. 저도 이건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오스카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음. 저는 상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해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조사를 했다는 점 저 친구 저런 어필하면서 곳에 아주 가겠습니다. 야망이 큰 친구이기 때문에 아, 네. 그럼요. 네, 또 최근에 상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맞아요. 네. 좋습니다. 네, 저는 또 이제 영화에 대해서 이제 배우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봤는데요. 네. 물론 주연인 다니엘 크레이그 님도 정말 유명하고 엄청난 배우분이지만 또 이제 악역 실바를 맡은 배우 하비에르 바르뎀 님이 나오십니다. 혹시 이름만 들으면은 사실 누구신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네네. 한국인 분들에겐 되게 유명한 짤을 생성한 분이시기도 하거든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서 희대의 악역으로 나오신 분이기도 하고 그 캐릭터 특유의 이대팔머리와 약간 재미난 표정으로 권오중 씨가 이제 패러디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걸로 이제 한국에서 밈화가 되셔서 좀 웃긴 이미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좀 친숙한데 그런 그 배우님의 아주 광기 어리고 살벌한 악역 연기를 잘 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한 것 같아서 되게 재밌게 본 것 같아요. 네. 그쵸. 그 주제곡도 굉장히 유명해요. 아, 엄청 유명하죠. 그쵸. 누가 불렀죠? 바로 롤링 인 더 딥 하면 다 아시죠? 롤링 네. 인 더 딥의 아델 님이 부르셨습니다. 이야, 아델 누님. 네. 그 노래가 나올 때 그 또 오프닝도 굉장히 세련되고. 그쵸. 맞습니다. 네, 그런 걸 이제 모션 디자인이라고 하잖아요. 모션 네. 그래픽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은 또 이제 미술 학도시잖아요. 사실 007 시리즈의 이 타이틀 시퀀스 모션 디자인은 매 편마다 너무 영감이 되고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이 007 시리즈의 오프닝 시퀀스는 이 영화의 내용에 나오는 심볼들이나 그런 것들을 정말 적재적소에 사용하면서 또 시각적인 그런 재미도 주기 때문에 정말 이 스카이폴, 노래 제목도 스카이폴인데 이 노래와 찰떡인 오프닝 시퀀스를 보면서 와, 이미 오프닝 시퀀스만으로도 제가 영화를 보려고서는 냈던 돈값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감탄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후반부가 되게 또 좋았는데요. 네. 마지막 엔딩 부분에 이제 다니엘 크레이그 님이 탁 와 가지고 각을 유지하시면서 하는 그 모습과 제스처. 블랙 앤 화이트로 정말 그 제스처를 잘 담아내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딱 007이라는 그 분위기, 007이라는 그 이미지를 너무 잘 담아낸 것 같아서 '와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재밌었어요. 저는 이 영화를 이제 두 번째 화로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한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네. 개인적으로 첩보물을 좋아해요. 그 음. 탐정물을 좋아하고 그쵸. 제가 또 소설을 읽을 때도 주로 추리 소설을 중심으로 좀 읽는 편이고 책도 오.
제 인생에 좀 로망이 있다면은 제임스 본드 영화를 연출하는 거. 캬. 오. 근데 뭐 로망이라는 거는 가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하. 아이 사람 일은 모르는 거죠. 근데 저는 좀 놀랐던 게 이 영화를 선택을 하면서 네. 좀 놀랐던 게 두 분이 우리 두 젊은 양 두 분 농 PD님과 어유 님이 이 제임스 본드 시리즈를 안 보셨다고 했다는데 거기서 조금 놀랐었어요. 오. 근데 그쵸.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갔고. 그 음. 왜냐면은 이게 굉장히 오래된 프랜차이즈입니다. 이게 이 IP가 굉장히 오래된 캐릭터고. 그래서 영화사의 고민은 다음 세대 바로 이제 농 PD님과 어유 님처럼 젊으신 분들에게 네. 이 제임스 본드라는 프랜차이즈를 소개하고 다시 전달하고 그걸 이어가야 하는 숙제가 있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고민이 조금 담겨 있는 이번 영화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번 스카이펄이라는 이 팟캐스트에서 이제 이야기는 이 스카이펄의 영화에 007 영화들의 많은 것들이 오마주되어 많은 지나간 역사들이 좀 이 한 편에 다 담겨져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리즈가 좋았던 점은 5편의 영화, 데니엘 크레이그가 이제 주연을 맡았던 5편의 영화가 어떻게 보면은 한 편의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5편 모두를 가로지르는 어떤 주인공의 감정과 드라마가 있어요. 서사가 있죠. 그래서 아마 두 분은 이 스카이폴만 팟캐스트를 위해서 이것만 보셨을 텐데 한번 시간이 되시면은 첫 영화 카지노 로얄, 그다음에 두 번째 퀀텀 오브 솔라스, 그다음에 이제 스카이폴, 그다음에 스펙터, 그다음에 노 타임 투 다이. 여기까지 이 5편을 한번 정주행해 보시는 것도 큰 재미가 있을 거예요. 야.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블록버스터지만 5편이라는 어떤 대서사시를 갖고 있는 굉장히 그런 매력이 있고 그 5편 중에서도 스카이펄을 제가 굳이 고른 이유는 시리즈 중에서 가장 수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허.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를 보면은 문학이라고 표현하고 싶을 정도야. 야. 극찬이다. 그렇다고 제가 문학을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네. 주로 추리 소설만 읽기 때문에 그 문학 소설 중에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이 있어요. 네. 네네. 네, 중도 포기했었습니다. 그만큼 아하. 저는 문학을 잘 이렇게 가까이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문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작품이 좋다. 음.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만화 중에 슬램덩크라는 만화 아시죠? 어. 읽으셨는지 알죠. 모르겠는데 두 분이 네. 90년대 이제 그 세대 분들은 아마 굉장히 이제 좋아했던 만화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믿는 건 그거예요. 한 50년, 100년이 지난 이후에 그 세대 이제 100년 이후의 사람들은 슬램덩크를 보고 문학이라고 말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 만화책이지만 아 그쵸, 그쵸. 그만큼 진짜. 이게 이 스카이펄의 영화도 블록버스터라는 오락 영화지만은 굉장히 작품성이 높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야. 단순하게 이전 007처럼 뭐 첩보 활동이나 화려한 액션이나 그 007에 늘 등장하는 그 가젯들이 있거든요. 그 네네. 본드가 사용하는 무기나 이런 것들, 자동차들 그런 가젯이나 오락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주인공의 내면의 이야기의 흐름을 볼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냉혹하고 냉철하고 냉정한 비밀 요원이지만 그 데니엘 크레그의 무표정 연기 속에 인간적인 면을 계속 찾아가고 음미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스카이펄이라는 영화를 물론 이제 이 5편의 시리즈도 그렇지만은 굉장히 여러 번 봤습니다. 야. 볼 때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더 빠져드는 영화인 것 같아요. 이 영화가 또 이제 흥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또 다니엘 크레그라는 굉장히 새로 발탁된 새로운 제임스 본드 이 배우가 너무 잘했어요. 너무 멋있죠. 네, 그 연기도 되게 잘하고 그 제임스 본드라는 그 첩보원의 생각과 감정 상태가 막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막 대사로 막 드러나거나 막 맞아요. 연기로 막 오버해서 막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어. 결제된. 그러니까 여러 번 다시 영화를 보게 만들고 다시 한번 이 캐릭터의 감정과 생각들을 유추하며 좀 그렇게 재밌게 곱씹어 보게 하는 좀 맛이 있어서 저는 음. 굉장히 좀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음. 야. 그리고 그 이제 데니엘 크레이그가 2012년도 올림픽에서 음. 엘리자베스 여왕이 아직 살아계실 때 네네. 음. 올림픽 개회식에 그 여왕을 호위하는 역할로 또 어. 나왔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영국의 대표적인 캐릭터 아이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개회식 기억이 나시려나 모르겠네. 두 분은 한열 그 낙하산 메고서는 점프했던 맞아요, 거. 맞아요. 예. 그 개회식이 되게 독특했어요. 그때 음. 런던 올림픽 때. 음. 왜냐면은 한국이나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 올림픽 열면은 자기들의 뭐 몇천 년 된 문화를 설명을 하고 막 음. 그런 거였는데 런던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 그냥 대중문화. 아. 음. 그냥 그걸로 모든 세계가 다 하나가 되는. 음. 어 진짜. 그래서 되게 멋있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스카이펄이 특이하게 배경이 런던이에요. 음. 음. 예. 이게 첩보물이라고 하면은 막 러시아도 갔다가 막 어디도 갔다가 막 이렇게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싸우잖아요, 네. 그죠. 첩보원들이. 근데 굉장히 중심이 되는 그 배경이 런던이에요. 음. 그래서 오. 더 뭐랄까 이 제임스 본드 영국 첩보원의 어떤 지나온 역사의 그런 홈 그라운드를 좀 보여주는 뭔가 그런 멋이 있었어요. 아하. 음.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스토리에 설정이 된 장소도 되게 잘 선택을 했다라는 야. 생각이 음. 들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런던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음. 런던을 음. 왠지 자랑 같은데 전 두 번 가봤어요. 두 아. 번이나. 자랑 그리고 맞으시네요. 네, 자랑 내년에 맞으세요. 또 가. 아. 진짜요? 내년 네, 언제 가세요? 내년에 봄에 갑니다 또. 아. 와, 너무 오. 네, 봄에 좋으시겠어요. 갑니다. 네. 그냥 여행으로 가시는 건가요? 여행으로 가는 거죠. 와, 네. 부럽다. 런던이 와. 가보셨죠, 어이유님은? 아니요. 저 못 갔습니다. 농 PD는 가봤어요? 런던 전 사실 런던은커녕 제가 살았던 미국이나 한국 외에는 간 나라가 뭐 멕시코나 터키밖에 없는데 그것도 다 선교로 한 거라서 제대로 된 아, 여행을 못 해 봤습니다. 음. 나를 부끄럽게 만드네. 근데 예. 3 번이나 가신다니 그러니까요. 지금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상당히 부러운데 아니 근데 뭐 근데 네. 단기 선교로 간 그 농 PD님이 더 대단하세요. 근데 뭐 저도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홈 프로텍터가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좀 여행을 다니고 식견을 좀 넓히려고 하는데 그 가고 싶은 리스트 상단에 런던이 있습니다. 저 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꽤 오랜 토트넘의 팬으로서 동생과 우리 음. 손흥민 선수 전성기가 끝나기 전에 직관을 보러 가는 게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아. 이번 영화를 보고 난 후에는 스카이폴에 음. 나왔던 뭐 런던의 내셔널 갤러리 또 이제 런던의 감성이 넘치는 뭐 지하철이나 그쵸. 건축물들을 내 눈으로 직접 꼭 음. 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더더욱 가고 싶어졌는데 어쩌면 저도 뭐 새해 2024년도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가게 된다면 우리 띠부님께 맛집 추천을 좀 나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맛집은 아. 잘 몰라요. 아. 런던이 아. 막 맛집 때문에 가는 도시는 또 맞아. 그런 느낌은 또 아니라고 아니라서. 하더라고요. 저는 먹으러 가는 거였는데 그럼 다시 계획을 변경해야겠네요. 먹으러 갈 거면 한국 가야지. 한국으로. 너무 몰랐네요. 그 런던이 그 아침에 딱 일어나잖아요. 그 안개가 네. 쫙 깔려 아. 있어요. 그 네. 도시에. 네. 그러면은 왜 여기에서 셜록 홈즈가 나왔는지, 아. 왜 여기에 추리에 대한 그 아. 배경이 되는지 그런 좀 묘한 멋이 있어요. 그걸 좀 볼 수가 아. 있어요. 눈만 떠도 영감이 되는. 예. 야. 그러니까요. 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같은 경우에는 뭘 셜록 홈즈, 해리포터 이런 거 다 좋아하는데 저한테는 솔직히 가장 와닿는 거는 레이튼 교수 시리즈 혹시 아시나요? 알죠. 네. 그것도 추리 게임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죠. 추리 네. 게임이고 영국을 배경으로 한 거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되게 유명한 탐정이 나오면서 그 옆에 있는 조수가 이제 아. 나오면서 이제 그 게임을 이제 하는 건데 제가 그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게임의 아트 배경이라든지 그 분위기를 너무 좋아해서 약간 아코디언 연주의 그 배경 음악 그런 것까지 너무 좋아해서 저는 음. 그 영국 하면은 그게 가장 많이 생각이 나고 또 특히 오호. 코난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코난이 셜록 홈즈의 팬이라서 이제 영국이 배경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코난 극장판을 보면 영국이 많이 나와서 저는 명탐정 그런 코난이죠. 네, 명탐정 코난. 미래소년 코난 미래소년 아닙니다. 코난 미래소년 아니고요. 코난이 명탐정 아니고. 코난입니다. 네,
애니메이션 영화가 또 아니고. 세대가 갈리네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저한테는 영국 하면 그런 이미지가 많이 떠올라서 나중에 꼭 가볼 예정입니다. 야. 런던은 크게 돈이 여행 경비가 필요한 나라라고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왜죠? 그러니까 런던에서 관광을 하실 거면은 대부분의 관광지는 무료로 볼 수 있는 데가 좀 많은 편이라서 그렇게 막 비싸다, 여행이 음. 비싸다라고 느껴지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 좀 가서 런던에 또 런던어로 잠시 음. 또 이렇게 살아보시는 것도 좋은 도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아무튼 영화로 돌아와서 네. 영화가 나왔을 당시에는 이 영화가 저는 굉장히 지금 막 너무 좋다고 이 영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영화가 나왔을 때는 제 기억으로는 호불호가 좀 갈렸었어요, 관객들하고. 그래요? 예. 호불호가 쪼끔 갈렸던 영화입니다. 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제 이야기를 만들고 이야기를 뭐 제작을 하고 이런 분들에게 쪼끔 드리고 싶은 조언은, 보통 호불호가 갈리면은 네.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꼭 보기를 저는 추천을 해요. 네. 어떤 이유죠? 그러니까 호불호가 갈렸던 거는 최소한 얻을 게 있다라는 영화예요. 아하. 네. 아. 얻을 거는 분명히 있는 영화. 어. 아무튼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우리가 자존감이라는 주제로 인크레디블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네. 오늘 이야기할 주제를 이 영화가 좀 많이 잘 담아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개인적으로 또 너무 좋아하는 영화이기도 해서 두 번째 팟캐스트 영화로 뽑아 보았습니다. 그렇게 3개월 후 나토 요원들의 신상 정보가 든 하드디스크를 훔쳐 달아났던 의문의 남성을 잡는 미션을 실패한 책임자로 M 국장은 신임 정보위원장 말로리에게 원치 않는 은퇴를 압박받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런던 한복판의 MI6 본부가 폭파 테러와 해킹마저 당하게 되는데, 해킹과 테러 실행의 근원지가 M 국장 사무실의 컴퓨터로 밝혀지면서 모든 책임의 화살은 M 국장을 향하며 더더욱 배우의 실체가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된다. 반면 죽은 걸로 보였던 본드는 사실 살아있었다. 어느 한가로운 해변에서 술과 파티로 공허하고 방탕하게 시간을 보내던 와중 테러 뉴스를 본 본드는 M의 집으로 몰래 찾아가는데, 대체 어디 있었어? 죽음을 즐기고 있었죠. 007 복귀 신고합니다. 왜 전화 안 했어? 제 우편엽서 못 받았나요? 가끔은 해보세요. 다 떠나서 보면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죠. 술이 떨어져 돌아왔나? 그때 뭐라 하셨죠? 그냥 쏴버려. 난 현명한 판단을 내렸던 것뿐이야. 내가 일을 끝날 때까지 날 믿었어야죠. 너를 잃던가 아니면 다른 많은 요원들을 잃는 거였어. 난 결정을 내려야만 했어. 너도 잘 알잖아. 제 생각엔 겁먹으셨어요. 뭘 기대해? 사과라도 해줘? 첩보세계 규칙 오래됐으니 알잖아. 우리 둘 다. 어쩌면 너무 오래됐죠. 그건 네 생각이고. 란소는 죽었죠. 그래.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둘 다 퇴물인가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왜 돌아왔지?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공격받고 있기 때문이지. 그리고 너도 알다시피 우린 네가 필요하고. 복귀합니다. 상황 브리핑 받고 못 만들어. 체력 테스트 통과해야 현장 투입 가능하니까. 샤워도 좀 하라는 명령도 필요할 것 같군. 집에 가서 갈아입고 오죠. 오, 자네 아파트는 팔아버렸네. 물건들은 창고에 가져다 놨어. 알고 있겠지만 일반적인 절차하나? 가까운 친척이 없는 직원들의 물건은 그렇게 처리하지. 전화를 하지 그랬어. 야. 정말 입이 근질근질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두 분의 연기였는데, 아니 이 장면이 이렇게 긴장감이 없는 장면이었는지 지금 다시 느꼈는데, 아니 보통 여러분들이 명품들 보면은 약간 이렇게 이미테이션들 버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딱 이 영화 이 장면의 그 버전을 본 것 같아서 굉장히 나의 이 명장면을 왜 저렇게 망치지? 좀 이런 아쉬운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그 인크레디블에서 1화에서 제 연기하는 걸 들어봤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그 회사에서도 제가 다 하거든요, 혼자. 경력직이신데 그런 연기가
아이고야. 근데 내 연기가 진짜 형편없다는 게 예. 그러게요. 나도 좀 느껴져. 음. 왜 뭐 농PD 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놀리다가 왜 놀리 뭐 다른 부분에서 아니 워낙 뛰어나시니까 뭐 연기 그쵸. 또 정도는 저는 뭐. 밸런스가 되게 있는 거죠.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하는데 아 아하. 진짜요? 연기가 안 나와. 와. 어쨌든 우리 이미테이션 버전 잘 봤고요. 약간 쪼끔 졸린 버전의 본드였다고 치죠. 예. 좀 많이 졸려 보였습니다. 많이 졸려 란소는 아이씨. 죽었죠. 아. 근데 저희가 말을 못 하겠는 게 그래도 저도 웬만하면 좀 뭐라고 이렇게 딜을 넣을 텐데 그래도 농 PD님께서 이브 역할님을 좀 잘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이브 그럼요. 역할을. 저는 네. 증명합니다. 그 네. 제가 좀 유일하게 이렇게 목소리를 좀 높일 수 있는 게 또 연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네. 여러분들이 아니 좀 목소리 예 높이 잘 귀 네 기울여 들어 실바 주시면 연기 감사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죠? 블록버스터의 성격상 보통 첫 번째 오프닝에서 네. 우리가 오프닝을 꽁트를 맨 처음 했잖아요. 이브가 이제 본드를 쏘는 네. 그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액션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오프닝에 다 담겨 있어요. 뭐가 담겨 음. 있냐면은 캐릭터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영화가 어떤 영화라는 것을 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첫 번째 그 시퀀스만 봐도 이 영화가 무슨 영화인지, 어떤 분위기의 영화인지, 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캐릭터들이 있는지, 그 캐릭터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단번에 알 수가 있죠. 어허. 네, 아. 이게 성질이 급한 블록버스터의 어떤 특징인데 아무튼 본드는 총상을 입고 이제 죽어가는 요원 란손을 발견을 하면서 영화가 이제 시작을 해요. 음. 그죠. 그래서 죽어가는 요원이 첫 번째 이제 화두로 나오고 음. 그러면서 이제 또 나오는 게 국장인 M의 냉혹함, 냉철함이 묻어있는 대사들이 있죠. 네. 그쵸. 한 명이라는 란손보다 여러 명의 요원들을 살리기 위해서 란손은 버립니다. 네. 그리고 여러 명의 요원들의 리스트가 담긴 하드디스크. 음. 왜 그 당시에도 아직 하드디스크를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클라우드가 음. 없었나 그때는? 아무튼 하드디스크를 그거를 이제 목표를 더 중요시하는 어떤 차가운 하지만 현명한 어허. 음. 국장의 모습이 또 나오고 음. 본드는 란손을 잠깐 걱정을 하죠. 피를 너무 흘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지만 이제 명령이 내려지자 바로 이제 따라가죠, 적을. 음.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영화에서 본드가 이제 총알에 맞아서 어떤 반죽음 같은 음.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이제 시작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음. 물론 이제 주인공이 죽지는 않았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제임스 본드는 살아 있음에도 복귀를 하지 않고 네. 어떤 평안한 뭐랄까 그 장면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약간 은퇴한 사람들이 갈 만한 곳 그런 음. 분위기잖아요. 약간 네. 그런 데서 제임스 본드가 머물고 있는 모습이 이제 나오죠. 그죠. 근데 왜 거기에 있는지, 음. 살았는데 왜 돌아가지는 않는지 이러한 것들을 하나도 대사나 어떤 스토리의 내용에서 말해 주지는 않아요. 음. 근데 우리가 그 영화 한 장면인데 침대에 이제 본드가 앉아 있는 장면이 있어요. 네. 네. 근데 그 장면에서 그 표정 연기가 거의 이제 뭐랄까 고독에 쌓여 있는 반 죽어 있는 그런 그쵸. 연기를 통해서 본드에게 무슨 일이 생겼구나. 아하.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쵸. 어떤 마음에 어떤 일이 있구나. 어떠한 고민이 있구나. 이거를 좀 알 수 있는 장면들이 있었고 네. 영화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 무엇을 고민했는지에 대해서는 점점 더 선명해지는데 네. 단순히 삐져서 단순히 화가 나서 죽은 자처럼 은퇴한 사람처럼 살지 않았다는 점은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앞으로 계속 얘기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정체성의 근간이 흔들린 것 같아요. 네. 그게 왜 그런지는 계속해서 나오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본드는 다시 돌아와요. 네. 돌아와서 M을 만나는데 자신이 속해 있었던 그 MI6라는 그 정보국에 테러를 보고 다시 돌아와서 M을 마주하는 장면이 우리가 이제 꽁트를 통해서 보여줬는데 둘의 이야기를 이제 보면은 테러라는 거는 블록버스터니까 오락 영화니까 네.
표면적인 갈등이 있어야 돼요. 그죠? 네. 표면적인 갈등이 있어야 돼. 뭐 세계 전쟁사나 뭐 악당들이 있거나 뭔가 표면적인 갈등이 있어. 테러예요, 그게. 네. 런던 자신의 홈그라운드에 MI6가 테러를 당했는데 그 갈등 외에 내면적 갈등이 있다라는 것을 이 시퀀스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M 역을 맡았던 주디 덴치 배우는 이게 7번째 007 영화예요. 크레이그보다 먼저 등장했네요. 네, 이전 와. 버전에서도 등장을 해요. 이제 이전 더 버전에서도요? 젊은 이제 아주머니로 등장하겠죠. 근데 주디 덴치 배우는 이제 7번째 007 영화고 둘 다 오래되어서 퇴장을 해야 한다는 이 이야기가 이 갈등이 이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문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하. M은 그냥 명예롭게 퇴직을 해라. 음. 은퇴를 해라. 그건 너의 음. 실수였으니까. 요원들의 리스트를 빼앗긴 건 너의 실수였으니까 지금 명예롭게 은퇴를 해라. 그리고 제임스 본드도 뭔가 죽음에서 다시 돌아온 거 아니에요. 죽었다가. 그러면서 오래 이렇게 첩보 요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이제 퇴장을 해야 한다는 어떤 그러한 내면적 갈등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이 영화가 좋은 게 뭐냐면은 모든 주제가 이거와 좀 이렇게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퇴장이라는 거 네. 그게 굳이 이 사람들에게 처한 상황을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제임스 본드라는 프랜차이즈의 영화를 의미하는 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 크게 넓은 의미로는 첩보물이라는 장르 그 장르를 의미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굉장히 오래되면서 젊은 세대들에게는 되게 새로운 캐릭터예요. 맞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시대가 이제 첩보물이 인기가 있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첩보물이라는 게 뭐예요? 그 미국과 러시아의 냉전 시대 때 맞죠. 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크게 대립을 할 때 그럴 때나 뭔가 첩보 활동하고 이렇게 막 스파이 보내고 스파이가 뭐 간첩이 맞아요. 오고 막 이런 게 그때는 재밌었지 시대상으로. 근데 지금은 이 젊은 세대에게는 그게 이제는 크게 새로운 화두가 아니거든요. 맞는 것 이미 같아요. 지나간 과거란 어.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뭐 이미 미국이 음. 전 세계 대장인데 막 굳이 뭐 첩보물을 통해서 우리가 막 긴장감을 얻고 막 그러지 않는단 말이야. 그쵸, 그쵸. 옛날처럼. 네. 그리고 뭐 요즘에 특히 뭐 또 한국도 똑같겠죠. 뭐 한국도 뭐 예전에나 북한 간첩이 막 크게 막 긴장되는 어떤 이야기 소재였다면은 네. 지금은 뭐 그냥 그래. 그냥 옛날 이야기 같아. 옛날 소재 그쵸. 같고. 물론 지금도 뭐 당연히 모든 나라는 이 정복을 가지고 있고 뭐 첩보 활동을 하겠죠.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장르, 첩보물이라는 장르가 아하. 이게 새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는 음. 과거가 되었다 버렸다는 거예요. 음. 그거와 비유할 수 있는 게 만화 애니메이션에서 로봇 만화를 더 이상 많이 만들지 않는 이유와 비슷해요. 오. 옛날에는 마징가 제트 아니면 뭐 용자 시리즈 있고 오. 그때는 로봇이라는 것이 공상과학 그게 너무 호기심을 자극하는 소재였단 말이에요, 어린이들에게. 네. 그죠, 그죠, 그죠. 근데 이 로봇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막 신기해하고 궁금해하고 갖고 싶고 좋아했던 시대가 이제는 끝나버린 거예요. 아하. 맞네요. 무슨 말이냐면은 로봇이 할 수 있는 거를 약간 사람들이라는 캐릭터가 대체하는 장르들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어. 그러니까 로봇 만화가 나오면 이젠 시시한 거야. 음. 왜냐면 더 멋있는 아이언맨이 있거든. 더 그쵸, 그쵸. 진짜 같고 어. 굳이 상상력을 자극을 하지가 않아. 아. 그러니까 더 이상 로봇 만화가 그렇게 이렇게 20 음. 세기 때처럼 막 우리에게 막 새로운 소재로 다가오지가 않아요. 그런 것 그래서 같아요. 공상과학 소재의 로봇 만화들이 점점점 이제 설 자리가 없고 네. 대신에
뭐 다른 것들이 영화에서 볼 수 없는 다른 것들이 이제 대체를 하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참 이 영화에서 이제 퇴장을 해야 된다. 네. 이거는 굳이 막 제임스 본드에게만 던져주는 어떤 갈등이 아니라 네. 뭔가 영화사에게도 던지는 고민이고 오호. 제작자에게도 던지는 고민이고 이 장르에게도 던지는 고민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의미가 참 많이 좀 담겨져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야. 진짜. 그 본드는 일단 007로 복귀를 하죠. 네. 그러면서 어유님이 이제 열심히 잘 연기하셨던 M의 마지막 대사는 뭐예요? 가까운 친척이 없는 직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면서 본드는 가족이 없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죠. 그쵸, 그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화에서. 그래서 제가 저기 인크레디블 데블이라고 했어 내가 지금 인크레더블에서 나눴던 제가 또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영화에서 나누는 시퀀스랑 애니메이션에서 나누는 시퀀스의 용어가 살짝 조금 달라요. 네. 그래요? 아마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시퀀스를 그 촬영 로케이션에 따라서 조금 구분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시퀀스를 아마 뭐 제가 영화 실사를 뭐 해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는데 아마 160 시퀀스 정도 아마 영화를 제작하면 그 정도 아마 만들 텐데 애니메이션은 다릅니다. 시퀀스가 애니메이션은 보통 장편은 33 시퀀스라고 얘기를 해요. 와. 네, 우리는 다 책상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굳이 장소 배경이 바뀔 때마다 이걸 시퀀스라고 부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길 가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네요. 애니메이션은 스토리 시나리오에서 스토리의 어떤 한 토막을 아예 통틀어서 시퀀스라고 하고 근데 이게 아마 좀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아마 애니메이션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번 화수를 들으셨을 때 무슨 이야기인지 아셨을 테고 아마 영화나 드라마 쪽에서 계신 분은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이제 애니메이터 출신이기 때문에 편의상 이번 네. 화수도 애니메이션 용어로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아마 좋습니다. 지금 애니메이션 용어로 아마 이걸 보자면 한 서너 개 정도의 시퀀스가 지금 이 줄거리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근데 서너 시퀀스 동안 캐릭터의 직면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그리고 캐릭터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빠르게 다 공개가 돼요. 네, 이게 약간 좀 블록버스터의 특징입니다. 상업 영화에. 초반에 다 소개를 해야 돼. 기다려줄 시간이 없어 관객들은. 초반에 다 때려 넣어야 돼. 아하. 이거를 아마 이야기를 만드시는 분들은 어떤 분은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자기 스타일이라고 좀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 뭐 이거는 뭐 정답은 아닙니다. 네, 정답이 있고 없고는 아니고 근데 이제 좀 블록버스터 영화의 좀 특징이기도 합니다. 배우는 누구일까? 분명 MI6를 훤히 잘 알고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 M은 과거에 아는 누군가가 배우일 거라 추측해보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 MI6는 테러를 폭파당한 본부를 버리고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런던 지하 본부로 옮기는데 한편 본드는 다시 돌아와 현장 요원으로서의 복귀 자격 검사로 여러 테스트를 받게 된다. 3개월간 술과 불면증으로 찌들어버린 그의 몸은 저질 체력. 그로 인해 모든 테스트들이 그에겐 너무 버겁다. 부상으로 인해 사격 수준도 잘 되지 않고 주어진 단어를 듣고 생각나는 첫 번째 단어를 말하는 간단한 심리 테스트에서조차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린다. 그의 말문을 막히게 한 단어 스카이폴. 007은 결국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M의 비밀스러운 독단적인 결정으로 현장으로 복귀하는 007. 하드디스크를 훔친 자가 상하이로 향한다는 단서를 얻게 되어 상하이로 향하려 하는데 떠나기 전 007은 새로운 가젯과 무기를 받기 위해 매우 젊고 스마트해 보이는 Q와 접선하게 된다.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왠지 기분이 묘해져요. 한때 잘 나가던 저남의 퇴역이라니 세월 앞에선 장사가 없나봐요. 그죠? 당신에겐 뭐가 보이죠? 빌어먹을 큰 배 신뢰하겠네. 007, 제가 새로운 Q예요. 지금 농담하는 거지? 왜요? 제가 흰 가운을 입고 있지 않아서요? 아직 애송이처럼 보이기 때문이지. 나이는 더 이상 효용성에 증명이 되지 못해요.
그리고 더 이상 젊음은 혁신의 증명이 아니지. 전 잠옷 차림의 노트북 하나로 당신이 현장에서 뛰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내죠. 그럼 내가 왜 필요한 거지? 때론 총알이 필요할 때도 있으니까요. 요즘 애들 다 저런가? 야, 굉장히 신선한 조합이네요. 지루할 거면 최소한 웃기기라도 하자 이런 그런 전략을 읽긴 했는데. 아, PD님은 얼굴로 연기를 또 하시고 네. 맞습니다. 이 표정이 안 나가는 게 띠분 아쉽네요. 네. 띠분님께서는 마지막에 "요즘 애들은 다 저런가?" 이게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 같아요. 너무 편안했어. 요즘 MZ 제너레이션들은 다 저런가? 아니 그 라인에선 확실히 감정이 살았어요. 감정이 본심이 나온 들렸어요. 거예요. 네. 요즘 애들 다 저런가?" 네, 어쨌든 저의 좀 이 느끼함과 이 띠부님의 담백한 연기의 조합이 나쁘지 않았어요. 네. 만족합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너무 연기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장면이 이제 바로 스마트하고 젊은 큐라는 이제 요원이 있는데 큐라는 요원과 어찌 보면 퇴역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본드의 지금 첫 만남이거든요. 바로 여기가 그 영국의 유명한 뮤지엄 아닌가요? 내셔널 갤러리죠. 네. 내셔널 갤러리. 이 큐랑 제임스 본드가 보고 있던 그 작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허. 어. 굉장히 작은 소품이잖아요. 그죠. 그냥 음. 스쳐 지나가는. 네. 그런데도 이거에 굉장히 영화의 주제와 의미를 담았다는 그런 고민까지 했다는 것도 저희가 이 영화를 보면서 좀 배워야 하는 오호.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 둘이 보던 작품은 윌리엄 터너 작가의 저남 테메레르의 마지막 항해라는 작품입니다. 어허. 그러니까 이 작품이 의미하는 거는 증기선이라는 어떤 새로운 시대가 되면서 네. 옛날 군함, 옛날의 음. 영광을 가지고 있는 군함을 마지막 항해를 이끌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아하. 근데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큐와 제임스 본드가 보이는 약간 그런 모습이에요. 네. 이제 새로운 음. 시대가 됐다 이거예요. 큐의 음. 말은 자기가 천재적인 해커니까 내 방식대로 나는 여기서 뭐 손가락 하나만 두들겨도 뭐 미사일 날릴 수 있고 저기 안에서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지 다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됐고 제임스 본드 당시 뭐 총으로 옛날 방식으로 음. 하는 거는 이제 구닥다리다. 어. 음. 이런 것들을 조금 말을 해주는 시퀀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음. 것들을 의미를 두고 살렸던 것들이 굉장히 좋고, 제임스 본드도 그렇고, 또 이제 줄거리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국장 M도 똑같은 어떤 갈등 속에 있어요. 네. 음. 큐라는 캐릭터도 그렇고 멜로리라는 캐릭터가 둘 다 M이랑 제임스 본드에게 말을 하는 게 뭐냐면은 너희는 과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과거는 못 해낼 것이다. 새로운 음. 시대가 왔다. 그러니까 과거를 보면서 비관적으로 보는 시선. 음. 그것들이 이제 퇴물이 되어버린 본드와 M에게 뭐랄까 이런 표면적인 테러라는 갈등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네. 자신의 편인 다른 어떤 요원들도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음. 그 갈등이 되고 압박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뭐랄까 제임스 본드와 M은 약간 낙동과 오리알처럼 둘만 어떤 좀 남겨진 그리고 둘이서 어떻게든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고군분투가 보이는 그런 음. 시퀀스들이었고 근데 재밌는 거는 본드는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체력 테스트에 그쵸, 복귀 그쵸. 합격하지 테스트. 못했어요. 그러니까 현장 요원으로 부적합한 판정을 받았는데 그걸 M이 숨겨주죠. 네. 음. 근데 이게 조금 초반이랑 다른 게 뭐예요? M은 굉장히 현명하고 차갑고 냉철한 사람인데 음. 음. 그런 사람이 제임스 본드를 어떤 그 약점을 숨겨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M도 본드를 향한 신뢰 그리고 음. 요원 이상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의 모습이 조금 그러니까 둘의 관계는 조금 더 특별하다. 그쵸. 인간적인 면이 있다. 음. 음. M에게도 이런 모습을 조금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이 영화는 계속 지나간 세대와
새로운 세대라는 주제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음. 소품을 통해서도 그렇고 면도날이나 M이 가지고 있던 불독 장식품, 네. 2차 음. 세계대전의 이후에 나왔던 그 좀 상징적인 영국의 그 불독 장식품도 있고 50년 산 스카치, 아하. 어, 제임스 본드가 좋아하는 50년 산 스카치,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소품들, 이 작은 소품들 하나하나까지도 음. 영화 주제와 의미에 맞게 아, 설정이 되어 있죠. 이거는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그냥 흘러가지 않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네, 일을 하면서. 근데 굉장히 이제 잘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영화가 좋은 게 뭐냐면은 매 시퀀스 그리고 매 대사 하나하나 버릴 게 없어요. 아, 모두 다 영화의 하나의 주제로 향하고 있어요. 의미 없는 게 없구나. 의미 없는 게 없어요. 진짜 버릴 게 없어요. 아, 네. 그러니까 지방이 없다는 거야, 팻이. 음, 하나하나 그 작은 소품 하나까지도, 대사 하나하나까지도, 어떤 같은 편인 요원의 관계까지도 네. 전부 다 모든 갈등들, 모든 것들이 어떤 영화의 주제와 음, 연관이 돼 있다는 거. 아, 이거 굉장히 잘한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잘한 거예요. 이거. 제가 저번 화에도 얘기했지만은 네. 그 애니메이션이 실사 영화보다는 스토리를 짜기는 쉬워요. 근데 네네. 그게 흥행까지 가기는 매우 어려운 게 뭐냐면은 기본만 하면 되는데 그 기본조차 하기가 매우 힘들거든요. 어렵다. 아하.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애니메이션들이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기본을 안 지키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게 한국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한국에서는 아마 짜임이 있다? 스토리가 되게 짜임이 있다라는 아마 그런 표현이 좀 어울리지 않을까? 이 스카이펄에. 야, 아무튼 그래서 그 이 스카이펄은 시나리오를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시나리오만 봐도 좀 되게 머릿속에 바로바로 그려지고 야, 이야기가 술술 이해가 되고 좀 그런 게 있어서 공부를 하기에도 매우 좋습니다. 야, 그래서 아무튼 과거라는 이제 단어가 등장을 하고 네. M에게도 과거라는 어떤 갈등이 당신의 죄를 생각해 보라라는 어떤 컴퓨터 화면 경고가 이게 뜨면서 M에게도 어떤 새로운 갈등이 되고 네. 그리고 특히 또 제임스 번드에게 관객들은 이해할 수 없는 갈등을 보게 되죠. 그게 뭐냐면은 그 테스트 동안에 심리 테스트도 합니다. 그러면서 네. 어떤 심리사가 어떤 단어들을 말을 할 때 연상이 되는 단어를 바로바로 말을 해야 되는 어떤 그 시험에서 네. 스카이펄이라는 말을 합니다. 심리사가. 근데 그때 제임스 본드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요. 네, 그러면은 관객들은 보면서 왜 저러지? 네. 스카이펄이 뭐지? 영화 제목이기도 한데 맞아요. 그쵸, 드디어 그쵸. 뭐가 나오는구나. 네. 여기서 이제 또 관객이 훅 들어가죠. 네. 이야기에 몰입이 되죠. 네. 그쵸.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언급이 안 되지만 후반부에 언급이 되는 내용이기도 한데 뭐냐 제임스 본드에게 해결하지 못한 어릴 적 트라우마라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스카이펄을 트라우마. 말할 때 무슨 말이냐 본드에게는 아직 마음에 내적 문제가 있다는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과거라는 거 이 윌리엄 터너의 저남 테메레스의 마지막 항해라는 이 작품도 그렇고 네. 영화에게도 그렇고 캐릭터들에게도 그렇고 과거라는 어떤 주제가 이제 갈등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네. 갈등으로. 그래서 과거란 뭘까? 과거. 왜냐면은 그 이야기를 만들다 보면요. 우리가 일단 뭐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뭐 생각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네.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는 왜 이야기 속에서는 이 과거라는 주제가 늘 등장을 하는지 우리가 그런 걸 좀 알면은 또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또 이 네. 영화를 또 선택을 하기도 한 건데 네. 우리에게 과거란 어떤지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띠부님은 과거 뭐 가장 저희 중에는
할 말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뭐 나이를 이렇게 예. 디스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 띠부님은 뭐 과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6.25 때 6.25 때 나이가 공개돼 버렸네요. 아니야, 아니야. 아, 나- 근데 제가 우리 젊은 농 PD님 그리고 네. 어이유님을 만나면서 음. 진짜 신기해. 어? 정말 신기하게 나도 모르게 네. 라떼는 말이야라는 말이 나와. 저희 라떼 얘기 좋아합니다. 네, 아니 저희는 되게 그러니까 좋아해요. 신기한 게 네. 네. 요즘 얘기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네. 두 분은 젊은 사람들이랑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그게 그냥 그게 나와 자연스럽게. 그래서 과거 하면은 좀 잘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아. 왜냐면 꼰대가 될 것 같고. 에이. 근데 그 두 분에게 좀 이제 과거를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서로 네네. 조금 더 친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네, 친해지길 바래. 친해지길 코너 속의 그런 코너. 코너 속의 코너. 저는 그 과거에 게임을 많이 했었어요. 아하. 무슨 게임이냐면 피파 게임을 많이 했었습니다. 축구 어허. 게임. 유명하죠. 콘솔로 하셨나요? 콘솔로 했죠. 아하. 엑스박스. 엑스박스. 엑박으로 그 당시에 했었고 박지성 시대 때 박지성 어허. 씨가 이제 맨체스터에서 계실 때 늘 아하. 맨유로 온라인을 이렇게 돌아다니며 네. 매칭을 기다리며 오호. 다른 상대자와의 매칭을 기다리며 제가 미국 내에서 네. 랭킹이 뜹니다. 랭킹이 떠요. 그잖아요. 네. 랭킹이 130위까지 갔었어요. 미국 통틀어서 130이요? 전체에서요? 미국 통틀어서. 네. 대박이다. 와. 젊었을 때. 그 정도로 좀 야. 많이 했었어요. 어. 그래서 우리가 과거 하면은 네. 이제 어른들, 저 같은 어르신들은 저보다 그리고 윗세대들은 왕년에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왕년에 내가 말이야. 알죠, 과거에 있었던 나의 자존감이 쩔었던 시절의 그런 아. 모습을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죠. 네. 아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저는. 대단하신 분이셨네요. 그러니까요. 132. 그 사람이 기사를 보니까 33살부터 새로운 노래를 안 듣는데요. 오. 그러니까 33살이 되면은 새로운 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를 이제 안 하는 거야. 네. 음.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거죠. 계속 음.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그쵸. 좋아하는 노래에, 그리고 뭐 좋아하는 문화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라고 하면은 그냥 과거에 좋았던 것만 계속 머무르게 되는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영화들도 그렇고 옛날 젊었을 때 좋아했던 그거에 계속 이렇게 머무르려는 습관이 있고 새로운 거를 이렇게 막 보고 받아들이는 거에 그리고 새로운 걸 막 좋아하려는 그런 게 좀 잘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제 모습을 좀 보죠. 또 새로운 거를 또 타고선 입덕하는 그 과정도 이제 일이니까 네, 그죠. 이해가 네. 되네요. 그쵸. 그래도 저기 케이팝은 조금 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케이팝. 케이팝. 네. 저희 어머니도 저보다 그 케이팝 신곡을 많이 아시고 아이돌들을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거 맞나 싶을 때 있는데 저보다 너무 굉장히 좋은 빠삭하셔서. 거죠. 네, 좋은 딸과 거죠. 이야기할 내용들도 더 많고. 네. 네. 네, 맞아요. 걸그룹 좋아하세요? 농 PD님. 걸그룹 너무 좋아합니다. 트땡땡땡 가장 좋아하지 않으세요? 저는 트와이스 전성기 때 입덕해서 아직까지 열심히 응원하고 물론 새로운 세대들도 저도 어이유님 어머니처럼 항상 업데이트돼 있는 상태로 이렇게 돼 있는데 트와이스가 그래도 저기 농 PD님보다는 나이가 조금 있죠. 그죠. 트와이스의 막내인 쭈이 누나가 이제 저보다 2살이 많으니까 네. 그래도 저보다 나이가 좀 있는데 이제 제 또래 그런 아이돌들이 벌써 활동을 시작한 지도 꽤 됐죠. 그쵸. 음. 빠르더라고요.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이 이제 완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네. 맞아요. 어이유님은 좀 들으세요? 아이돌? 저요? 노래를 좀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네. 예전만큼 막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 워너원을 그렇게 좋아했어 가지고 진짜 그냥 원어원. 하루하루를 워너원을만 바라보면서 살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어허. 정도까지는 아니고 근데 네. 노래는 좀 간혹 잘 듣는 편입니다. 저는 이제 소녀시대, 아. 제 나이는 이제 소녀시대, 뭐 원더걸스 아하. 그때의 이제
감성이 좀 이제 멈췄고 아. 어. 그래도 요즘에는 그래도 억지로라도 어. 어. 조금 이제 들으려고 하긴 있는데 확실히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 음. 어. 맞아, 맞아. 누가 많이들 누군지 잘 그러시더라고요. 모르겠고 더더욱 제가 남자라서 그런지 네. 남자 아이돌은 더더욱 눈에 안 들어와 잘. 아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누군지 전혀 모르겠어. 왜냐면 회사 같이 일하던 친구 중에 세븐틴을 좋아하는 친구가 세븐틴. 있었어요. 음. 외국 앤데. 네. 저 외국 앤데. 세븐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늘 이제 입덕을 시키려고 아. 저를 계속 꼬시는 거야. 아. 아. 좀 세븐틴도 이런 있고 막 네. 너무 많은 거예요. 다른 아이돌 그쵸. 그룹도 보면은 멤버들 너무 많으니까 많죠. 이제는 그거를 팔로우를 잘 못하겠어. 그쵸. 아니 그래도 소녀시대까지는 좀 구분이 되셨나요? 소녀시대까지는 구분을 했죠. 이름을 다 외웠었죠. 네. 그러면은 어. 사실 네. 우리 어윤님과 저희가 거의 시작하던 세대가 소녀시대, 원더걸스 딱 그 그쵸. 시대라 그래도 아. 저희가 쪼금은 겹치는 부분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트와이스까지는 잘 들었어요. 그럼 아. 완전 신식이시네. 거의 Q급이신데? 트와이스도 나는 몰랐어. 근데 옆에 그 당시에 이제 드림웍스 다닐 때였으니까 그때 옆에 있던 대만 친구가 네. "이런 트와이스라는 한국 아이돌 그룹이 있다." 아. 오히려 대만 애가 나한테 얘기해서 알았어. 그래서 어. 좋은 분이시네요. 그때부터 이제 들었었죠. 아무튼 네. 음. 아무튼 네. 네. 어쩌다 이렇게 아이돌 이야기를 오늘 다룬 주제 중에 가장 네. 흥미로웠는데요. 그 친구의 눈빛이 달라요. 제 눈빛 아. 초롱초롱해요 아주. 생기 돌고. 영화 얘기로 돌아가야죠. 좋습니다. 두 분이 아직 젊으셔서 곱씹어 볼 만한 과거가 그리 멀지 않으신데 네. 대학 졸업반으로 신입생을 보시면서 '나는 스스로 태물이다.' 그러니까 제임스 본드랑 M처럼 네. '아 내가 왕년에는 저랬는데 오호. 음. 근데 나는 이제 지났구나.' 뭐 이런 어. 생각이 쪼금씩 들으세요 이제? 아. 신입생을 아. 보면서 저는 사실 뭐 퇴물 아니면 뭐 왕년회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막 이렇게 높게 올라간 적이 없어서 그냥 지금 계속 현재 진행형인데 찐밥으로 시작해서 쪼금 이제 한 걸음 음. 한 걸음 덜 찐밥이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에 음. 답변하기는 좀 애매한데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뭐 최근 한 1-2년 사이에 이제 학교나 교회나 신입생 동생들이 올라오면서 저 음. 드디어 바라고 바라던 막내 탈출을 했는데 아주 가끔씩 우리 몇몇 제가 아주 사랑하는 그런 동생들을 보고 이 당돌한 친구를 보소 아니면 뭐 '아 나라면 저렇게 안 했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걸 자각하고 막 아. 혼자 이렇게 식겁할 때가 있지만 근데 이제 그 그렇죠. 생각들을 입 밖으로 뱉으면 우리 동생들 입장에선 제가 막 음. 꼰대나 퇴물처럼 분명 느껴질 것 같아서 그냥 조용히 음. 마음속으로 삼킬 때가 그냥 아주 가끔 있습니다. 음. 너무 공감이 가는 게 우선 저도 농 PD님과 비슷하게 이제 저도 퇴물이라 느낄 만한 약간 높게 올라갔던 적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저도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제가 눈을 떠 보니까 분명히 내가 막내였는데 어느새 가장 거의 나이가 많은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분들이 오시면은 막 05 년생, 06 년생 막 이러니까 맞아. 와 아니 갑자기 이렇게 5-6 살, 4-5살 차이 나는 애들이 온다고? 약간 요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가끔씩 아주 가끔씩 약간 예를 들어 막 뭔가 예절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좀 잘 따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네네. 어른분들 지나가시면 인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막 좀 안 하고 약간 그러면 이제 '저러면 안 되는데?' 약간 요런 마인드가 확실히 막 들 때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네. 어. 그래서 고런 것도 있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좀 비슷한 거는 제가 이제 가르치던 과외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네네. 너무 감사하게도 이번에 이제 카르치를 붙어서 이제 학교를 가게 됐어요. 와우. 그래서 예. 너무 기쁘고 좋은 일인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막 1 학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너무 이제 막 해맑게 진짜 너무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밝게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특하고 대견하면서도 이제 한편으로는 '아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물론 네. 지금도 막 찌들고 막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근데 음. 이제 그때 신입생 시절과 지금 졸업반을 있는 거는 확실히 좀 다른 거예요. 좀 다르죠. 더 이제 취업에 대한 걱정도 있고 또 이제 이 친구 입장에서는 항상 저를 되게 존경하는 선생님이었거든요. '아 음. 되게 멋있는 선생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저를 보면은 '아
그냥 뭐 평범한 대학생이었네? 약간 괜히 이럴 것 아. 같고 그냥 뭐 별거 없었네? 약간 이럴까 봐. 그런 친구가 아니긴 하지만 괜히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내가 진짜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나도 어느새 대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었구나.' 그리고 좀 뭔가 더 어엿한 그런 선배가 되고 싶은데 약간 그 기준을 뭔가 성품이나 그런 것보다도 '내가 요런 데를 가야 아니면 요런 직장을 해야 좀 더 어엿한 선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약간 강박감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요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이제 청년부 가면 다르겠죠. 예. 맞아요. 내가 그 얘기하고 네. 싶었던 게 네. 그 대학생들이 모이는 이제 모임이 있잖아요, 교회에. 네. 그쵸. 그때는 왜 그렇게 그 4 년, 5년 선배가 예. 뭐 형, 음. 누나가 왜 그렇게 어른스러웠는지 어. 몰라. 그렇게 맞아요, 보였는지.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들어오는 신입생분들은 어유 님이랑 이제 농 PD님을 거의 집사님급으로 볼 거예요, 아마. 아. 집사님. 슬픈 집사님. 현실이네요. 근데 이제 좋은 점은 뭐냐, 청년부로 네. 가자. 다시 네. 막내가 막내가 되죠. 되잖아요. 예. 그쵸. 아. 얼마나 풋풋해. 그러니까요. 반복되는. 반복되는. 근데 청년부가 끝이에요, 근데 그거는. 아. 예. 어. 청년부가 끝이지. 그쵸.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들 때가 없었다가 하면 거짓말이고, 음. 예, 이제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 보면서 나 네. 때는 또 라떼지만 나 때는 저러지 않았는데, 그런 좀 내 지나온 과거의 길을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음. 또 새로운 길을 가는 후배들, 젊으신 분들을 보면서 네. 뭐랄까, 내가 좀 이제 뒤처져 가는 건 아닐까? 그런 어. 생각을, 저도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어. 음. 스스로에게 좀, 아무래도 저희가 이야기를 이제 제작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뭐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사용해서 어쩔 수 없이 실력을 겨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당연히 배울 수 있는, 이제 너무나 영감 어리고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또 찾을 수 있지만, 네. 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세대에게. 근데 지나가는 세대로서 뭐랄까, 조금 그런 거에 또 압박을 느낄 때가 있어요. 네. 일을 하다 음. 보면은, 이야기를 만들다 보면은. 음. 그러니까 당연히 아티스트들인 저희한테는 좀 열린 마음이 좀 필요하고, 네. 네. 음. 저희가 2 부를 이제 넘어갈 텐데, 이 과거라는 것이 네. 우리 이 스카이폴에 나온 캐릭터 M과 제임스 본드의 발목을 붙잡으면서 이야기는 이제 중반으로 넘어가죠. 중국 상하이. 어두운 도시의 밤이 화려한 불빛의 색들로 물들어 있음을 볼 수 있는 한 고층 빌딩에서 본드는 타겟을 추격해 격렬한 결투를 벌이게 된다. 타겟은 추락사하며 생포에 실패했지만 그가 남긴 단서 하나. 마카오 카지노 토큰을 발견하며 마카오로 향하게 된다. 무엇이 기다리는지 알 수 없는 긴장감 넘치는 마카오의 도박장에서 본드는 배우의 인물에게로 데려다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여성 세버린을 만나 그녀와 함께 그녀의 보스가 있는 외딴 섬으로 향하게 된다. 반면 유출돼버린 요원 리스트로 인해 MI6 요원들이 한 명 한 명 밝혀지게 되고 그들의 희생이 생중계되기 시작한다. M 국장은 멜로리에게서 이 책임의 보고를 영국 총리 앞 청문회에서 하게 될 거라 통보받게 되는데, 영국 정부와 MI6 정보국이 생각하는 위협의 존재에 대해 서로 큰 입장차가 있음을 확인한다. 더 이상 그림자 속에서 일할 수 없어요. 이제 그림자 따윈 없다고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군요. 배우가 누구든지 그는 우리를 잘 알고 있어요. 당신이 존재하지 않다고 말하는 그 그림자 속에 숨어서요. 그 그림자 속 배우를 밝혀내기 위해 외딴 섬으로 들어온 본드는 붙잡혀 세버린의 보스 앞에 끌려오게 되는데, 드디어 드러나는 배우의 실체. 그는 바로 2부에서 계속